가상적으로 한 국가가 이민자 집단으로 미국 같은 게 이루어졌다 하는데 거기 알고 보니까 조직적으로 이게 공산주의 국가였다고 조직적으로 보내가지고 자기네들의 비밀 경찰을 두면서 오랫동안 통제를 해왔더라. 가자 지구 같은 데서도 하마스가 주민들을 통제 안 할까요? 비밀 경찰이 없을까요? 네, 그렇죠. 내부적인 것도 보이지 않는 공포, 이것이 탈레반 안에서도 있었을 수도 있죠. 탈레반 안에서. 그래서 저는 미국이 이렇게 탈레반을 우습게 여겼던 게 정부군도 탈레반이고 탈레반도 탈레반이더라. 정부가 상대방의 조직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 듣는 척하고 자기 조직인 것처럼 여기게끔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실패했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가상적으로 그렇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내에 이민자 집단이 있는데 가상적으로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큰일입니까? 큰일이죠. 그래서 이제 무법천지가 군이 일어난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또 달러가 붕괴됐을 때 각 주가 유로화를 선택하거나 전쟁을 벌일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요. 현대사에서 그게 가당케납니까? 자기네 투표로 이렇게 했는데 군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전쟁을 벌이다 각 주에 대해서 가능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무법천지라서 그들이 만약에 잘 어떤 조직된 집단이다, 그것이 조폭이다, 무법범죄, 근데 범죄 집단이 선동을 하겠죠. 역사적인 사례에서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관련된 사람들이 그쪽이 약간 무장된 조폭이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던 전력이 있어요. 그들을 기점으로 해서 사회를 선동하거나 뭐 그걸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부분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범죄자들을 미국에서 완전히 법치주의를 통해서 잡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서도 미국 사회에 내전이 일어나거나 미국 사회를 했을 때 그들이 뜻밖의 잘 조직된 존재라면 물론 가상적입니다. 진짜는 아니고 가상적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민자 집단이어서 엄청 범죄에서 무장이 되어서 오히려 대항을 하더라. 그랬을 때는 무법천지의 국가가 되는 거죠. 미국으로서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게 자칫하면 이게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유대인 사회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법치주의 안에서만 자기가 소수였을 때는 유럽에서도 2차 세계대 때 어떤 일을 하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그냥 부대 유대인들이 만약에 무장을 해서 싸웠으면 그렇게 쉽게 이렇게 죽었을까요? 그렇죠. 무장을 해서 싸웠으면 쉽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요. 순순히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좋은 데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고 우스캉 곳에 끌려가셨는데요. 열차 타고 그래서 대량 학살을 저항을 했으면 그렇게까지 대량 학살이 쉬웠을까요? 맞서 싸워서 무장하고 싸웠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사회가 법치주의인 상황에서 저는 그 미국 국민이 가장 안전하고 유대인 사회가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법천지로 갔을 때 옛날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킬링필드 같은 거 한 번에 국민의 3분의 1을 죽인 적이 중국의 문화혁명 같은 데서 그런 거 좋고 국민들을 엄청나게 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나오고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법천지에서는 쉽게 사람을 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쟁 때는 평상시 때는 많은 사람을 대량으로 살해하기가 어려운 상. 그러면 평상시 때 법치주의 안에서 자기 집안이다, 가문이다. 그럼 제일 안전한 거죠. 이해가 가시죠? 자기만 조심하면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든 병원에서 하든 자기가 치료법이 스스로 있으면 병원에 잘 안 가게 되고요. 물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는데 가상적으로 그렇다는 병원에서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네, 말이 안 되지만 가상적으로 만화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병원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네네. 교통사고를 당했다. 뭐 누가 이제 이렇게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뭐 범죄자들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교통사고 살인도 많이 나오거든요. 시내 안에서는 50km인데요. 서울 시내가 내리는 그 안에서는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지방 갈 때는 KTX에서 타고 고속도로만 피하면 좀 문제는. 그래서 대량으로 학살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뭐 이렇게 뭐 가문이다, 뭐기다, 집안이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거기 법치주의 안에서 가장 안전한 수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무법천지로 군을 동원해서 했을 때 대량 학살을 당할 수 있는 이런 그렇죠. 위험은 그쪽이 위험이 있는 것이죠. 가상적인 일을 내가 왜 얘기하느냐. 사람이 한 방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계략이 딱 노림수에 그래서 혁명적인 상황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때 오히려 자신들이 희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법치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되겠고 전 세계의 법치주의를 강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을 강화시켜. 미국이 향후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국가통화로 전환하고 달러가 붕괴되지 않게 해서 미국의 각 주가 분열되지 않게 하는 이 정책이 중요합니다. 유로화를 착각했을 때 내전을 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네. 만약에 가상적으로 미국 안에 있는 범죄자 집단이 무기를 들고 일어나고 선동을 했을 때 조직적으로 그들을 내버려둘 나라가 있겠네요. 군인이 동원되는 건 평상시부터 언론에 때려가지고 때려서 조폭을 해체시키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언론에 때린다. 범죄를 대대적으로 소탕한다. 이 전략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에서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조직은 매우 쉽게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불법 단체는 방송 때리고 범죄를 일망타진할 수 있습니다. 군대 동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조직을 자신들이 절대적인 조직을 여긴다면 매우 어리석은다요. 너무 쉽게 잡을 수 있는 상대방이라는 거죠. 한 집안이다. 한 사람이다. 연예인이다. 정치인이다. 그러면 범죄가 가득해요. 그 사람 잡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증거만 있으면. 누가 이렇게 증거를 고발할 수도 있고 112 통해서 찍을 수도 있고 잡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죠. 준법 정신을 지키고 잘 하십시다. 대량 학살의 경우에는 그러죠. 무법천지했을 때 군이 만약에 뭐 캄보디아 군이다. 그러면 옛날에 캄보디아 공산주의 때 대량 학살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현재는 이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득한데 미국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없애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미국인 사회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게 법치주의, 그다음에 지적재산권을 강화시켜 무역 전쟁에서 대비하는 것 가장 큰 부분이니까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 배우는 것, 기도를 배우세요.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모든 문제를 풀어가셔야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기도를 광범위하게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유대인 사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이 가장 위험할 때는 법치주의를 벗어났을 때다. 그때는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일을 대략사를 당한 기억을 잘 생각을 하십시오. 자기들 스스로 미국을 떠나서 어색한 곳에 가서 그냥 납니다. 존스다. 가가지고 차례차례 그렇게 희생을 당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상적으로 그래요. 뭐 진짜는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만 가상적인 일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가상적으로 해서 뭐 범죄는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스스로 미련하게 죽음을 택한 죽음의 길로 가지 말자. 상대방의 노리수를 알고 준법, 미국의 법치주의를 강화시키고 전 세계에서도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법치주의를 강화시켜서 우리 안전을 도모하자. 어떤 일이 있어서도 급변사태를 만들어내거나 국민을 대학살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무법천지의 사람들이 조폭 형태로 존재하거나 그것이 군에 들어가서 장성이나 장교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뇌관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군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군이 미군도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군 내부에서 마약과 관련해서 범죄를 가지고 있거나 범죄 조직이 존재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를 군에서도 뭐 장성이든 뭐 장교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약과 관련한다든지 어떤 범죄가 있다면 이것이 대단히 나라에 있어서는 위험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나라 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군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여서 사회의 법치주의를 지켜나가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뭐 국민을 뭐 캄보디아처럼 문화 이렇게 공산주의 중국에 대해서 문화혁명이나 대량 학살을 한다면 어떤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고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런 크게 이제 이렇게 현실에서 지금 뭐 지금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과거 80년 전에는 있었네요. 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인종 대청소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얼마 전까지도 있고 현재에도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여러 군데서 많은 불법적인 일이 저질러지거나 뭐 강도 약탈 뭐 이렇게 강간 이런 일이 전쟁 때는 일어나죠. 또는 대량 학살을 당하거나 억울한 법치주의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전쟁 때는 더욱더 아비규환인데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법치주의 안에서 가장 안전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안전하게 해서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누구든 범죄를 저지르면 다 처벌해서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사회가 다 범법을 저지르지 않고 준법 사회면 그렇죠. 그 사회가 가장 평안하고 보호를 받고 자기 사유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 그래서 유대 사회도 그렇고 미국인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인디언 이런 쪽들도 그렇고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들의 보호를 위해서 법치주의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가상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의 조직이 뜻밖의 많은 조직화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민자 집단이 조직화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법부터 다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사회가 범죄가 횡행하지 않기 위해서 조폭의 일망타진, 한국 사회도 그렇고 일본 사회도 전 세계에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다. 종교 단체도 통일고 잡히게 교주가 이렇게 총수가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걸 봤는데요. 종교 단체도 참 매우 쉽게 잡을 수 있구나. 조폭 같은 경우에도 방송 때리고 그걸로서 이렇게 사법적 시키면 매우 쉽게 일망타진이고 조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몇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방송 터지고 이렇게 사법적으로 해서 조직이 해체되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불법 재산을 갖다 형성을 했을 때 그것이 들통나고 그들의 자금이 없으면 조폭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금을 불법 자금을 정치인하고 결탁해갖고 막 돈 주갖고 빠져나가고 이걸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발본석원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불법 자금을 다 없애버리면 그 사회가 범죄가 잘 쉽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불법 자금 청소 일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의외로 쉽게 잡을 수 있다. 어떤 종교단체도 다 통일교도 보십시오. 통일교도 신천지 같은 데도 보면 잡히니까 그냥 절절면 밑에 만약에 가상적으로 범죄가 추가적으로 드러나서 질줄이 잡히면 그 조직이 되겠어요. 네. 조직의 범죄가 이제 쉽게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드러난다면 이게 이제 골치 아픈 일이죠. 법치주의 안에서 누구든 다 잡을 수 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승리의 길을 외면하고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상대방이 오더대로 가면 골치 아프기로 저 자신이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판단이 자신을 망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2차 세계대전을 잘 기억하세요.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가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 어리석음을 반복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한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집안이나 가면 이렇게 해서 법치주의를 딱 지키고 이렇게 해서 범법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불법적인 자금을 손대죠. 한 방에 재산 다 날라갈 수 있잖아요. 깜빵도 가고 한 번에 해체해야 돼요. 불법 단체를 만들지 말자. 불법적인 자금을 만들지 마. 그를 통해서 돈을 벌지 말자. 한 방에 날라간다. 그래서 매우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거 껌이야 이렇게 방송 터뜨리기만 한 방에 다 제거할 수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진짜 미친 짓이고 멍청하게들 멍청하면 한 100만 배 되는 것 같아요. 100만 배 멍청한 곱하기 멍청한 곱하기 멍청한 곱하기 멍청한 곱하기 멍청한 곱하기 멍청한 곱하기 미친 사람이네요. 불법적인 조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불법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상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일을 불법적인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범죄를 저질러 준법하면서 합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인 교훈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는데 제가 역사 연구를 조금 하다 보니까 이런 시각이 좀 생겼습니다. 야, 역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무법천지에 이런 전쟁 상황에 무법천지에 갔을 때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선거 조작도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선거 조작이 있으면 당연히 터뜨려야죠. 무마하며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세력에 의해서만 정치가 구성되면 대단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선거 조작은 우리 생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돼야 될 부분이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가상적으로 어떤 조직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순응하는 척, 자신의 조직이라고 착각하는 척하고 나중에 잠복하여서 결정적으로 정체를 드러낼 때는 수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선거 조작을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법을 내버려서는 안 해요. 이 길이 승리의 길인 것이죠. 자, 가상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자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